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은동님이 써주셨어요. 이놈의 비트, 이더 리플이 스테이블을 표방하며 비트는 450만원, 이더는 15만원, 리플은 350원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요. 궁디를 잡힐까? 위로 좀 올라가게. 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답답하네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도 속아서 현금 준비하고 있음 오르고 이제 오르는구나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예.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따로 만들 필요 없다. 비트코인도 스테이블이고 이더도 15만원 스테이블이고 리플도 350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지금 변동성, 많게는 2배, 또 더 많이 올라가는 거는 3배, 또 5배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들 보면, 개인들이 이제 심리가 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 특히 이제 리플만,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리플 이제 정리하고 올라가는 코인들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제 리플이 좋은 코인입니다. 좋은 코인이고 나중에 충분히 저는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지금 알트코인들 펌핑장 올 때 내가 조금 덜 소외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를 한쪽에 완전 몰빵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나눠서 리플도 좋고 비트도 좋고 이더도 좋고 하지만 다른 코인들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스테이블 코인 지금 안 올라가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약간 농담 섞인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되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이런 짤들 나올 거예요. 야, 비트코인 밑에 다 꿇어, 이런 짤들 나오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리플 살 걸, 이런 식의 또 이제 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드시는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바뀌니까 좀 더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사랑의 효민님이 써주셨어요. 얼마 전 IMF가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례 없이 경기 부양을 주문했었는데요. 조만간 다가올 경제 위기를 임시 방편으로 막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달러와 같이 대량 발행을 통한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암호화폐로의 부의 전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 기사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땐 IMF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앞으로 올 위기에 대한 조언을 해준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정부 관계자였나요?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교수님이었나? 어떤 분이 야, IMF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믿을 거 못 된다. 얘네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제 IMF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보면 IMF가 이제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서 이제 연례 협의단을 파견을 해요. 각 회원국에 파견하고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9조 원대 추경과 금리 인하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실제 앞으로 올 위기 상황에 대한 저는 실질적인 조언을 지금 미리 해준 거다, IMF에서요. 두 번째는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시장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뭔가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서 이렇게 할 때 IMF가 예전에 IMF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IMF가 했던 방향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명분을 미리 지금 만들어 놓는, 아니면 여론 조성을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실제 그런 위기 상황 때 맞아, IMF가 예전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저는 진행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요즘 하여튼 여기저기 그 위기 상황이 오고 있는데 돈을 계속 풀어라, 이런 식의 어떤 기사라든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계속 끌어올려라,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써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그 닷컴버블 시절을
글로 써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닷컴버블 신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대적 상황과 결론, 물량 매집의 결과임. 소위 기업 가치가 없어도 상관없음. 비트코인 1세대랑 이제 비슷할 수 있다. 당신은 미래에셋 전신인 박땡땡, 실명이니까 땡땡으로 하겠습니다. 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박땡땡 펀드가 창투 사업을 할 때로 기억된다. 그럴싸한 비상장주 펀딩 후 증자와 증자를 해가며 통일주권 발행 후부터 장외에서 나오는 물량을 철저히 관리하며 싹쓸이하고 통일주권 발행 전 금융감독원 감시 대상 아닐 경우임 대주주의 지분 분산도 일정 부분 통제하고요. 공무주에는 이제 실을 말려버린다. 그러니까 물량을 충분히 소수가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암호화폐도 제가 봤을 때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거의 97% 그런 물량들을 소수 3%가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물량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털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상당량 기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뭐 리플에 대한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확신 없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주주의 지분 분산에서 싹쓸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펌핑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인지 다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아마 이제 기업은 망해도 친인척들은 귀족, 부자가 되어 있을 듯. 500원에 이제 증자받고 코스닥 등록 후에 250만원까지 한숨도 안 쉬고 기세로 상한가 한 달에 보내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되지 않는 까닭은 수익의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을 했다. 절반 수익은 기부 체납하고 20억 투자해서 3천억 수익을 내고 1,000억은 기부하는 말도 안 되는 사기가 코스닥 시장에 나타났다. 광풍 그 후 마크로젠, 핸디소프트 다음 박현주가 해먹은 죄송합니다. 나왔네요, 이름이. 박땡땡이 해먹은 종목은 추정해보니 다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그때 많이 샀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당시 공개 뉴스에 야후를 등장시켜 일주에 1억의 MOU를 체결하는 쇼를 내보내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광분하게 만들고 다음이 상장되면 최하 5천은 갈 듯 하는 사기질을 TV 뉴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내보내니 사람들 광분하게 만들고 재산 탕진하게 만들기 프로젝트. 아마 저는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누구였죠? 그 찰리리인가 바비리가 이제 예측했던 걸 보면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3만 달러까지 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거의 이제 85%, 90% 하락을 또 한 번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아마 이제 2억 넘어갈 때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 이제 4억 간다, 뭐 10억 간다, 분명히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그 얘기 나오고 펌핑 또 시키겠죠. 시키고 나서 충분히 또 올라갔을 때 고점 때 털면서 뭐 2천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아마 막 고점 3억, 4억에 샀던 사람들 이제 1비트만 샀어도 자기 자산에서 뭐 3억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이런 뭐라 해야 되죠? 사람들 한번 광분하게 만들고 또 재산 탕진되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시장처럼 다시 또 한번 굉장히 하락장에서 또 침체 국면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리플 이제 써주셨는데, 리플 이것은 천연 종목도 아니고 이미 시장에 나와야 무수한 테스트를 거치며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 이런 종목으로 소위 589달러 70만원 설도 나오고 100만원 설도 나온다. 실제 스위프트방을 장악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부가가치는 분명하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닷컴 버블과 틀린 구조는 시장에서 유통주라는 점이다. 사업이 성공했고 이미 이제 시대적 상황은 일치하고 위에서 설명했듯 중요한 건 물량 매집이다. 위 종목의 가치를 알아본 개인들이나 기타 등등 매집해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물량을 털게 하는 작업을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이 이제 신념이 중요한 시기고, 맞습니다. 잘만 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본전이다. 본전은 거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전이거나 뭐 10%, 20% 수익 보고 나온 건 상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실제 이제 큰 돈을 번 사람들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네수엘라 중산층이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50%가 넘는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이 이제 빈민층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중산층들도 다 빈민층으로 전락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진짜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충분한 상승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장에 참여를 했었지만, 초기에, 참여를 했었지만, 뭐 한 1-20% 또는 뭐 많이 먹어서 뭐 한 두세 배 먹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큰 어떤 수익을 거두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어떤 돈의 가치가, 우리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갖고 있는 돈,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해서 1억을 더 벌었어요. 그래서 2억이 됐어요. 근데 이 2억이 실제로 이제 2억 가치가 나중에 아까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토막 난다라고 하면, 실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면 당연히 이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자산 관리를 어떤 식으로 잘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분산 투자를 해야 할지, 몰빵 투자를 해야 할지, 아직 나 자신도 흔들린다. 집중 투자를 하고 있음. 비트코인, 리플 외에는 잠부석이 투자. 간접 경험은 많이 했는데, 수익은커녕 이제 마이너스 인생에 신념이 없다. 누가 나에게 용기 좀 주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이번에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기봉님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새로운 기술, 얘기를 해서 제가 저도 이제 새로운 기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실제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었었죠.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한테도. 일단 새로운 기술은 1993년도에 설립한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업이고요. 닷컴 버블 때 이제 코스닥 2000년 전후에서 상위 기업의 대장주로 이제 자리 잡았었죠. 한국과학기술원 전산과 석사 출신들이 93년도에 이제 설립한 회사래요. 초기 이제 팩스맨과 새로운 데이터맨 등을 출시를 했고, 98년도에 무료로 쓸 수 있는 IMF 버전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을 넓혔고, 경쟁 소프트웨어였던 이야기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닷컴버블에 힘입어 시총이 이제 5조 원이 넘는 주가가 크게 올랐대요. 5조 원이 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딱 기회가,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2000년대 초에 다음하고 네이버, 컴을 인수 합병하려고 했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그런데 하지만 다음과의 합병은 당시 다음에 이제 제 2대 주주인 베텔스만은 이제 반대로 무산이 됐고, 네이버컴에는 네이버컴 이제 10% 정도 해당하는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을 하는데 이제 그쳤고, 이 250억도 보니까 2년 후인 2004년도에 이걸 다 매도를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홀딩해서 들고만 갔어도 그 당시에 투자했던 금액이 이제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회사,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좋은 기회는 있었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클 때 굉장히 좋은 알짜배기 회사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일정 부분 샀었죠. 네이버컴을 10% 지분을 샀었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거를 쭉 길게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 주가는 보니까 2,500원에서 뭐 3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써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솔본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꿔서 2004년도에 솔본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솔본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보면 이제 시총이 한 1,400억 정도? 아까 제가 보니까요. 솔본이 보니까 시총이 1,345억짜리 시총의 이제 회사로 있습니다. 그 사이 이제 뭐 투자자들도 많이 바뀌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닷컴 버블 때 이런 큰 상승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에 네이버와 다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홀딩을 했어도 큰 부를 거뒀을 것이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회사 주식들을 샀던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이제 큰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뭐 회사도 이제 망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어떤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투자하고 있는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똑같은 시기에 이 시장에 들어왔어도 나중에 3년 뒤, 4년 뒤에는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원칙대로 투자를 쭉 해 나가야 된다. 공부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읽으면서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이렇게 경험을 직접 써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또 써주신 내용 보면 상한가 폭이 있을 경우 상한가 하한가 있을 경우 이제 세력은 오히려 작업 비용이 이제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기세로 이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이제 적게 들고 시장은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상한가가 이제 15%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비용 자체도 실제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도 적게 들었을 거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상한가 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시총을 진짜 끌어올리려고 하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현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예, 읽어볼게요. 2019년부터 우상향하고 이제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왜 빗썸은 대전, 부산, 광화문 거래소를 닫고 강남으로 통합하고 임직원 감축을 시킬까요?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돈스타님이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거래소는 2017년 서버 폭주, 감당 안 되는 CS 문의량,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팽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확장하였으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8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으로 침체가 되었고 모두가 이제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공격적 확장과 시장 침체가 이제 맞물려 데미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 부분도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이 이제 호황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신규 진입자들도 많고 회사가 일이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원 축소를 하지 않겠죠. 하지 않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 자체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 축소하고 기존에 열었던 지점도 이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말고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BK 컨소시엄에 팔렸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이었나요? 작년 10월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BK 컨소시엄은 빗썸 거래소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에 샀냐면 50% 플러스 한 주 매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3억 원을 지불했고, BK 컨소시엄은 빗썸 가치를 이제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인수 대금으로 약 4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 대주주를 포함해서 주주 10명에게 한꺼번에 이제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기존에 이제 빗썸에 있던 그 대주주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이 BK 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하기 전에 당연히 이제 회사의 어떤 몸집을 부풀리는 작업을 저는 했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이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실제 필요하지 않은 인력까지도 충분히 더 충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늘리고 회사 이제 규모도 지점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왜냐면 지점 만드는데, 그리고 인력 충원하는데 뭐 몇십억 더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1년 동안 내가 인건비 주면서 뭐 몇십억, 뭐 50억 쓴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그 커 보이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덩치를 좀 커 보이게 부풀린 효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중에 뭐 800억 받을 걸 1000억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이제 200억인데 지금 그 단위가 아니라 1조 원을 받았잖아요. 1조 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원래 회사 본사 하나만 갖고 있고 직원도 한 뭐 100명이었다. 이 상태면은 내가 매각을 할 때 보통 이 정도 회사 규모의 사이즈일 때는 뭐 한 7, 8천억 원에 팔 수 있다. 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직원을 충당하고 지점을 이렇게 늘렸을 때는 이걸 3천억 더 붙여서 1조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산을 해보겠죠. 그 기존의 대주주들이 계산해보고, 야, 좀 더 우리가 몸집을 키운 것처럼 보이자라고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BK 컨소시엄에 팔았어요. 팔고 나서 딱 BK 컨소시엄 받아서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알면서도 사줬을 수도 있고요.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 실제 돌아가는데 인력이 그만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인력들 필요 없는 인원들은 이제 나가라고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뭐 빗썸 같은 경우 뭐죠? 요즘에는 다 이게 비대면,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런 CS, 이런 관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인원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고, 지점도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인, BK 컨소시엄이 자신들이 이제 지금 이 회사를 빗썸을 인수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자체 사이즈가 좀 작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동준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리플, 비케 등등 고점에서 물린 코인들 짤방 많이 돌아다녔죠. 대표적으로 마음이 힘들 때는 리플을 900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이제, 예, 저도 이제 이걸 딱 하는 순간, 이 글을 보는 순간, 그 2017년도 그때 제가 봤던 이 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짤을 아까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고, 그때 그 단톡방에 이제 돌아다녔던 그 짤들을 보면서 굉장히 웃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고, 그 당시 투자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고, 이걸 가지고 리플 들고 있는 리플 홀더들을 굉장히 약올렸습니다. 약올렸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올라갔다. 첫 번째, 레전드 리플에서, 그 당시 이제 200원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200원에서 250원 이 사이에서 진짜 완전 껌딱지 붙여놓은 것처럼 몇 달을 계속 움직였어요. 가끔 이제 한 3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죽이고요. 300원대까지 갔을 때 죽인 거는 한두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원에서 250원 사이를 계속 진짜 펌핑을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짤들이 돌아다녔어요. 그 150원은 요 근래 최저가, 200원은 현재 가격, 300원 2017년 말 예정. 예. 2017년 말도 안 나오는데, 예, 2017년에 4,000원 넘게 갔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400원, 2019년에 500원 예정, 600원은 알라신도 못 구하는 구간, 700원은 부처님도 못 구하는 구간, 800원은 하느님도 못 구하는 구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근데 다 구했습니다, 다. 예, 모든 신들 할 것 없이 다 구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짤이 있는데,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이 TVN에서 했던 드라마죠. 시그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 박혜영 경위님, 2027년 리플은 얼마입니까? 딱 무전을 보내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이 박혜영 경위가 답변하는 겁니다. 240원. 하고, 예, 밑에 이제 울먹이면서 욕을 썼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짤도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꼬마애가 울먹이면서 이제 물어봐요. 아저씨 리플 언제 가요? 아저씨가 그러면 꼭 꼬마 아이를 이제 안아주는 영화 속의 이제 한 장면 같은데, 이런 또 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리플 들고 있는 리플 홀더들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 보고 200원에서 240원 껌딱지의 리플만 들고 있는 홀더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이거 리플 들어서 내가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이 구간, 제가 봤을 때 리플 가장 많이 털렸을 구간이 이 300-400원, 400원대 넘어가면서 아마 개인들 거의 모든 그 전에 이제 800원, 900원대 물렸던 시체들 다 이 300원대에서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정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4,000원, 3,000원 2,000원에 이제 물려있는 그 시체들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시체들, 그 매물들은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이제 500원에서 1,000원 넘어가면, 지난번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거의 900원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다시 900원 가까이 올라오면, 그 당시에 이제 못 팔았던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나중에 또 후회할 텐데, 그때는, 내가 무조건 이번엔 800원, 900원 오면 다시 무조건 리플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모든 매물들이 거의 대부분 정리가 다 될 거다, 리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이런 영상을 그 리플 세력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이제 아까 이제 써주셨던 김동현님이 써주셨던, 마음이 힘들 때는 리플을 900원에 물린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해.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고요. 아마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어떤 교수님 같은 분이, 그래, 자네가 요즘 코인에 투자한다고? 네, 교수님. 예, 리플에 걸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수님이 어이없어 와서 웃는 이런 짤들 말고도 또 여러 개 짤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짤들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를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리플 홀더분들을 제가 약 올리려고, 저도 이제 리플 홀더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2017년도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똑같았고, 그때 이제 가격 구간만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제 200원에서 250원 사이를 계속 횡보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0원에서 350원 이 사이를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200원에서 250원의 물량 갖고 있던 분들 나중에 이제 그때 털렸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작년 9월달 고점인 8,900원 올라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이상 갈 때 거의 대부분 물량은 정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충분히 저는 다시 그 상황이 돌아와서 리플도 충분히 저는 우리가 리플 홀더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힘내시라고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또 웃었고요. 다음으로 코인 참수님. 일단 김동현님이 빗썸 거래소를 누가 인수한다면 거래소에 있는 개인들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해주셨는데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물론 해킹이라든가 빗썸 자체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도 보존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저축은행에 돈 넣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이상 돼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못 받는 부분 돈 못 돌려받는 것처럼 위기 상황 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빗썸 거래소가 실제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에 있는 현금, 거래소에 있는 원화는 실제 이게 내 원화가 아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출금할 수 있지만 만약에 빗썸이 해킹이라든가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부분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입금하는 순간 거기서는 원화 포인트 개념이 되는 거다. 원화 포인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원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는데 잠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침 MBC 라디오 프로에서 장단기 금리차 경기 침체 예상한다는 방송이 잠깐 나왔었는데 눈치 없는 개미들은 아래 공포 시작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겠네요.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국가는 될 수 없겠죠.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왜냐면 이건 나라님도 이제 못 구하는 거고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 얘기했던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내 능력을 키우고 내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각자 생존 실제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국가가 개인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는 겁니다.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때 국가에서 개인들 죽어나갈 때 도산에서요 파산되고 죽어나갈 때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야 우리 국가 좀 살려줘 하면서 오히려 개인들한테 손을 벌려서 개인들이 그 금을 다 금모으기 운동해서 걷어서 다 냈죠. 국가에 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금 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또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해도 저는 각자 생존이지 내가 이거 누구한테 기대서 국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어떤 지자체가 내가 진짜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상을 보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들어와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이 시장 앞으로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참수님이 써주셨는데 뉴스를 이제 공유해 주셨고요. 세계 GDP 10%인 10%가 온체에 이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링크를 걸어주신 기사를 읽어보면요. 예. 시스코 2021년까지 10억 달러의 블록체인 시장 10억 달러에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0%가 온체인에 보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겁니다. 블록체인 상에 이제 기록이 된다는 것이겠죠. GDP의 10%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대기업 중 하나인 미국의 시스코는 최근 회사의 기업 위주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스코는 블록체인이 전 세계 GDP의 10%를 보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27년까지 수조에 달하는 달러가 분산된 그리고 허가된 블록체인 둘 다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2016년도였나요? 2017년도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GDP의 10%가 이 블록체인 시총이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그 10%에서 20%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GDP 국가별 전체 GDP를 보면 잠시만요. 전 세계 국가 GDP가 얼마냐면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예. 조 73조 달러입니다. 73조 달러.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2027년도 예상했을 때는 그때 100조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100조 달러. 10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10경입니다. 10경.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0경이고 그 10경의 10% 그러니까 1경이 이 암호화폐 시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1경에서 20%인 2000조가 비트코인의 이제 시총이 될 거다. 2027년도에 그렇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이 보시는 것처럼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56조예요. 156조니까 156조에서 1경까지라고 하면 얼마죠? 한번 나눠볼까요? 뭐 한 100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한 70배? 한 60배? 60배 정도? 60배 좀 넘겠네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배 정도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요. 그러면 2027년이 됐을 때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GDP의 10%만 이 암호화폐 시총이 증가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00조, 지금 현재는 시총이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80조입니다. 80조인데 2000조가 된다라고 하면 뭐 해볼까요? 2000조. 비트코인 같은 경우 80조로 하면 25배. 비트코인은 이제 25배 성장을 하는 거고,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는요. 이쪽으로 옮길게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는 아까 제가 1000조를 1경을 얘기했죠. 1경이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1, 10, 100, 1000, 헷갈리네요, 갑자기. 수학과인데 헷갈립니다. 조 단위로 할게요, 조 단위로. 다시 할게요. 1경이면, 조, 10조, 100조, 1000조. 많이면 이제 1경이죠. 1경이고, 1경을 156조로 나눈다. 156조. 나누면 64배. 64배 앞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2027년에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GDP대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이 64배 정도 성장하니까 여러분 현재 이제 평가액이 지금 평가액에서 한 64배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 내 포트폴리오가 암호화폐 시총 늘어나는 것처럼 같이 따라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배만 돼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60배가 이제 시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이 시장이 그만큼 이제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좀 더 그 평균만 따라가도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어떤 선택을 좀 더 잘 한다라고 하면 더 큰 저는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산수가 안 돼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 효미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전에 많은 국력을 소모한 미국이 1971년 이전까지 달러에 명시된 금태환을 포기하고 페트로달러로 전세계 기축통화가 되어 달러의 가치하락 방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을 눌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법원의 재판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이 틈을 타 JP모건은 채굴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지금 은을 모았습니다. 은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산업적으로 많이 소모되어 남아있는 자원의 양이 지금껏 채굴한 양에 비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금속 중 1위이기도 하고 지구상 모든 원소 중 가장 전도율이 높아서 여러 산업의 소재로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헌터 형제와 워렌 버핏이 사재기를 했다가 정부에 의해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JP모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너무나도 많은 은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JP모건이라는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때 주당 2달러 헐값의 베어 스턴스를 인수하는 것이나 금은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달러가치 붕괴 시 암호화폐의 가치도 급격히 상승하겠지만 지금까지 눌러져 온 금은의 가격도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5분의 1의 금은 가격비가 수많은 은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70분의 1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가지지 않는 큰 가치의 실물 자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JP모건이 은을 만약에 은을 기반으로 한 은을 기반으로 한 어떤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의도가 어떤 게 있을 건가라고 이제 그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주셨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효민님이 글을 잘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은은 이제 지금 JP모건이 우리가 많이 모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써주셨죠. 금은 비율이 보통 이제 10대 1에서 한 15분의 1 정도가 적절한데 지금 70분의 1 이상의 이제 비율로 차지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지금 은값이 싸다. 그러면 이왕에 이제 금은 실물 자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은이 좀 더 투자하기에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은을 투자할 때는 또 실제 이제 사용하기에 편리한 은화 그리고 좀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메이플 은화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캐나다 메이플 은화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은이 이제 실제로 적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사이트 많이 보여드렸는데 은의 양이 금의 양보다 적습니다. 저도 당연히 은이 금보다 싸니까 은이 더 많은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보시면 금은 이제 물론 이제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6만 톤 있고요. 은은 31,700톤밖에 없습니다. 예, 은은 아마 이제 얘기하셨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이제 소모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은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실제 우리는 어떤 자산이 어떤 희소성이 있는 게 더 비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희소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세력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금이 아닌 다른 광물을 가지고 그걸 기축으로 삼는다든가 그걸 금융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희소성이 있고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금과 이제 은을 비교해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금융 세력이 만약에 이 암호화폐들을 스텔라룸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암호화폐 쪽으로 실제로 그 세력들이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과 은의 이런 가격 차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 선물 차트만 제가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가격이 뭐 크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JP모건이 이제 매수를 거의 전 세계 물량의 뭐 절반 가량을 매수를 했다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올라가고 있지 않고 계속 눌러놓은 상태로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아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은이라든가 금은 이제 좀 주기 자체가 그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이제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주기 사이클 상으로는 약간의 하락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뭐 공격적으로 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상승률로 본다라고 했을 때 금이라든가 은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상승 여력이 훨씬 크다. 아까 이제 시총 GDP 10% 시총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은 차트, 달러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은 좀 더 약간 이게 상승 기조로 좀 더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을 다른 때랑 약간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때 80년대 초에 올라갔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가격 눈금을 지금 위쪽이 안 보여서 조정을 할게요. 좀 보기 편하게. 방송이 또 이제 좀 길어지는데 갑자기 뭐가 제가 보시면 지금 월봉인데 지금 차트가 또 이상해져서 지금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두산 바켓으로 제가 지금 은 차트를 보다가 뭔가 지금 잘못 클릭돼서 바뀌었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으로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은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금과 마찬가지로요. 금과 마찬가지로 은도 그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때는 좀 더 만약에 금 투자를 좀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편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보험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왕이면 금보다는 은화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사이클이 지금 보시면 이 사이클이 이렇게 1980년도 초부터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3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곧바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차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은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채널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면 물론 이 채널을 어떻게 이제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시면 일단 채널을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고점을 최대치로 잡아봤을 때 제가 아까 차트를 이제 그려보니까 한 120불 정도까지 이제 보여요. 그래서 10배 좀 안 되는 그런 상승 여력까지는 채널 상단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보다는 은이 좀 더 상승 여력도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이제 금보다는 은 투자가 좀 더 맞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는 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잘못 얘기했네요. 저항 라인은 지금 돌파가 됐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돌파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이제 그렸었는지, 아까는 이제 제가 저항을 돌파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려보면 지금 2018년도 이제 5월 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그려보면 월봉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일단은 저항을 돌파하고 지금 눌러준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보시면 예전에 이런 추세 라인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추세 라인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도 이렇게 또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해놓고 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돌파해놓고 또 옆으로 또 흘러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이 실물, 은을 투자하는데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체크해드리는 이 라인,
20달러 라인. 20달러 라인을 넘어가주면, 20달러 라인, 온스당 20달러 라인을 넘어가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고, 이때 지지도 받고 저항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저항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20달러 라인을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은도 저는 또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넘어가면, 금물은 1380달러였나요? 1380달러, 은은 2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관심있게 실물 금과 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예,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예,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